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특수정책과 김정수 교육연구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장애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시고 그리고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2021년 장애 학생 인권전단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기존의 장애학생 인권전단을 이전부터 담당하셨거나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인권전단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장애학생 인권전단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요, 작년 인권전단 매뉴얼에서 변경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여건입니다. 저희가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 운영된 지 한 10년이 지났는데요. 작년과 18년과 19년도에 20년도에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추진 여건이 좀 변경됐습니다. 먼저 법적 환경의 변화인데요.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2019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다음에 작년인 2020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특수교육 대상자 인권 침해 실태 조사와 특수교육 대상자 인권 침해 사건 신고 시스템하고 접수 사건의 조사 부분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인권 침해 실태 조사는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조사 시점은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인권지원단과 약간 별개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장애학생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권지원단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애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인권침해 사건 신고 시스템 운영은 현재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지원센터 내 신고센터 및 전국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고요. 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 및 현장 조사 방법으로 조사하도록 시행령이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인권지원단을 맡으시는 분들은 꼭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과 변경된 시행령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고 시스템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환경의 변화입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 인권지원단 현장 지원 결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해 봤더니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장애학생 대상으로 한 학교 폭력 수는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결과를 보면 성폭력이 1위로 나타나고요. 다음 신체폭력, 가정폭력, 언어폭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은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많은 빈도수를 보여지고 있고요. 또 다른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지금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라는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최근 3년간을 분석해 보니 이 장애학생의 SNS와 메신저 등의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이 증가 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장애학생들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기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빈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가 보여주는 분석된 결과는 최근에 SNS 등의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이 SNS를 통해서 장애학생 성폭력이 높아질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그런 의미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발생하는 사안조사 보고서라든지 언론 잠깐습니다. 죄송합니다. 언론 내용들을 보시면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성폭력 사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인권 실태 예배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실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지적장애, 그다음에 지체장애, 그다음에 자폐성 장애 학생들을 대상에
학교 폭력이 많고요. 학교 폭력 빈도는 일반 학급, 그다음 특수학급이 제일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기존에 특수학급 중심의 인권지원단이 지원이 됐다면 저희가 일반 학교나 일반 학급으로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되고 특히 원격 수업이 많아지는 현재 시점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SNS나 원격을 통해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서 인권지원단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에 대한 변화를 2021년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매뉴얼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반영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학생 인권지원 운영을 통한 행복한 학교교육 실현입니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그 다음에 인권침해 예방을 통해서 장애학생 인권지원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교육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을 비롯한 내외부 전문가 8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8명은 최소 인원으로 지역별로 추가 선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인권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구성은 3월 둘째 주까지 구성하시되 경찰위원은 반드시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 단위의 인권지원단이 경찰위원회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도 매년 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3월에도 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권지원단의 지원 유형은 인권지원단의 지원 유형은 정기 현장 지원과 그 다음에 특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기 현장 지원은 매월 1회 이상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를 방문하여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인권침해 예방 활동이 인권지원단의 주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과 변경된 것은 저희 인권지원단 정기 현장 지원 시 인권지원단을 방문할 때 3명 이상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2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인원에 대한 하향 조정을 한 이유는 아까 이전에 살펴본 교육 환경 여건의 변화를 고려를 위해서인데요. 방문의 인원수는 줄이되 일반 학교에 있는 일반 학급과 특수학급에 찾아가서 방문하는 빈도수를 높이기 위해서 인원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인권지원단을 운영하실 때는 3명 이상보다는 2명 이상으로 하시되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적은 인원으로도 특수학급이나 일반 학급을 꼭 방문해서 일반 학교에 있는 장애학생들의 인권 지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올해는 인권지원단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방문 인원이 줄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지원입니다. 특별지원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인권지원단 학교에서 방문하는 지원을 특별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특별지원에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피해 학생 지원이 주요 역할이 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특별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인권지원단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별 지원 나갈 때 나갈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특수교육 대상자 인권 실태 예배 조사를 통해서 특별 지원 시 사용할 수 있는 조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사지를 올해 인권지원단 운영 매뉴얼 첨부 자료로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현장 지원 절차입니다. 정기 현장 절차는 계획 수립, 준비, 실시, 결과 제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과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는데요. 현장 지원 실시 전에 반드시 나가는 해당 학교에 대해서 사안이라든지 요구 사항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 요구에 해당하는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권지원단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 지원은 작년과 동일하니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범학생입니다. 더범학생은 학교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피해 경험이 있거나 다양한 외부적 환경에 의해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범학생을 선정하는 이유는 더범학생을 선정하고 좀 더 세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 선정 기준에 사이버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학생을 추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범학생을 선정하실 때는 기존의 선정 기준과 함께 더불어 사이버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을 주변에서 좀 면밀하게 확인하시고 선정할 때 같이 선정돼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역사회 연계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매뉴얼에 없다가 새로 추가된 부분인데요.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안심기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심기가 서비스는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를 보호자에게 알려주고 사고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요. 각 지자체마다 현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안심기가 서비스를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검토한 내용은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이 안심기가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확대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안심기가 서비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저희가 사회적 환경에 대한 변화도 아까 짧은 시간 검토했지만 요거는 안심이 앱이라는 거를 학생들이 깔고 나면 그 학생에 대한 이동 경로라든지 이 학생에 대한 위치 정보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화가 아니고 간단한 액션만으로도 이게 통합 상황실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되고 모니터링이 된 사안에 대해서 경찰이라든지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이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는까지는 아직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꼭 자기네 지자체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꼭 확인하시고요. 특히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중고등학생들이 꼭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심기가 스카우트라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 스카우트 서비스들은 늦은 밤에 귀가할 때 이런 스카우트들과 동행을 해서 귀가하는 서비스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 이런 것 좀 사전에 교육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온라인상이라든지 오프라인상 그다음 무슨 사항이 생겼을 때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꼭 각 지역의 인권지원단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안내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권지원단이 운영하는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꼭 이 방금 말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연계해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를 반드시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교육환경 개선을 봤었는데요. 이제는 학교 내에 학교폭력도 물론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학교 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이런 대안들에 대해서 좀 인권지원단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제는 학교뿐만 아니라 그 학교 밖에서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최대한 지역사회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꼭 간담회나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구체화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인데요. 저희가 매년마다 매월 말에 인권전단 운영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갖고 자료를 보급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평가는 하지 못하고 각 자료집을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시도에 배포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각자 갖고 있는 고민들이 각 시도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들이 참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또 그런 사례들을 발표해 주실 건데요. 그런 그 우수 사례들을 보시고 자기네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예산 운영은 시도교육청 세출 회계 지침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작년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예, 다음은 현장 기반의 교육 및 연수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을 역량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자, 교육 지원은 서두에 국립투수관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예방이 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방의 기능 중에 하나가 교육 지원인데요. 교육 지원은 장애 학생 대상, 비장애 학생 대상, 그 다음에 3월에서 12월을 가지고 장애 학생은 성교육하고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의 중심을 두시고 일반 학생은 장애 학생 인권 존중 및 인권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면 되시고요. 실시하실 때 장애 학생 인권보호 전문 인력 풀을 구성하셔서 그 각 학교라든지 교육 내용에 맞게끔 구성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육 지원에서 저희가 작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 중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소통 공간 위두랑입니다. 이게 저희가 원격 교육을 하면서 현재 위두랑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멘토링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더범학생 멘토링 서비스 멘토링이라고 해서 그 전에는 계속 예시들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달라진 건 이거를 오프라인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온라인에 가져오고 이 온라인 상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 이 멘토링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중에 이 위두랑을 통해서 장애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통해서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인권지원단에 계속 멘토링이라는 예시를 들었던 이유는 장애 학생의 학교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애 학생들이 소속감이라든지 정서적 유대감,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학교폭력에 쉽게 노출된다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과연 학생들한테 줄 수 있을까? 그것 중에 가장 유의미한 방법 중에 하나가 멘토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범 학생한테도 계속 멘토링을 되게 예시를 들으면서 중요시 여겼는데요. 이게 원격 수업으로 가면서는 저희가 위도랑을 통해서 장애 학생들과 멘토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 지원도 저희가 인력풀을 구성해서 지원을 하라고 하셨던 그 맥락으로 가지고 가면 이 위도랑을 통해서 장애 학생들 1대1 멘토링도 가능하지만 전문가 집단, 학생 집단, 장애 학생 집단이 함께 들어가서 그룹 멘토링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룹 멘토링이 장애 학생들의 소속감을 더 향상시킨다는 그런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시도 지자체에 있는 인권지원단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을 못할 경우에 이런 위도랑이라든지 아니면 시도교육청에 갖고 계시는 메일링 서비스의 집단 메일링이 될 것입니다. 그 집단 메일링을 통해서 장애 학생들과 함께 멘토링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연수 지원입니다. 교육 지원과 함께 연수는 학교 관리자, 교사, 행정직원, 그다음에 보조인력,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기는 3월부터 12월까지 되고요. 강사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전문 인력을 지원을 통해서 관리자, 교사, 학부모 등 대상에 맞게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수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은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은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올해 인권전을 운영하시면서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장애학생 인권보호지원센터와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안내 및 홍보를 좀 강화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국립특수교원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지원센터 및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새로 구축을 하였는데요. 장애학생 인권보호지원센터는 학교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유관기관이 서로 연대를 해서 장애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장애 학생 지원, 그다음에 학교폭력이면 학교폭력, 법률이면 법률, 의료 이렇게 영역별로 지원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확인하시고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히 더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영역의 기관들이 필요하냐라는 부분들이 고민되시면 먼저 이 장애학생 인권지원센터를 들어가셔서 그 자료들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학부모님이나 다른 기관들한테도 이 안에는 상담이라든지 세부 기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관들을 확인하시고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권지원단에서 연수를 하실 때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서두에 확인한 것처럼 법적 환경이 변화된 것처럼 그거를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센터입니다. 현재 국립특수기관 인권보호지원센터 내부에 지금 구축되어 있고요. 각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을 별도로 구축하든지 아니면 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연계하도록 배너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애학생 관련 인권침해 사안을 인지하시거나 확인하셨을 때는 또 신고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면 이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가 있고, 신고 접수되는 사안들은 반드시 교육청에서 현장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서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 학부모, 교사 대상으로 반드시 이 지원센터와 신고센터에 대해서는 연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방도구 활용 안내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새로 들어간 부분인데요. 하나는 사이버 안심 드림 하고 기타 이제 통신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안심 기가앱, 호신용 스마트링, 이거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하고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이 좀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요. 이 사이버 안심 드림은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본 거는 3개 교육청에서 이미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 사이버 안심 드림은 자녀가 갖고 있는 그런 휴대폰의 특정 단어가 검출이 되면 이게 보호자한테 연락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 교사가 이거를 운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호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사이버 안심 드림이라든지 자녀 안심에 안심 기가앱 등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자녀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물론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기타 활동 시간에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런 예방 도구들의 활용은 분명히 가정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학부모에서 연수하실 때는 이런 내용들도 인권자는 챙기셔서 연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권침해 감지 체계를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내실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들어가면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보고서라는 양식을 작성해서 교육부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이 현재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뉴얼에 포함된 새로운 양식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양식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지원 나갈 때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조사지 작년에 예비조사를 위해서 만들었던 것들을 이번에 인권지원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 학생용, 보호자용, 관리자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안에 따라서 활용하실 거는 인권지원단이 사안에 따라서 확인하시고 그거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안조사 때 그동안 현장에 대한 요구는 뭐냐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학생이나 학교에 들고 갈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으니 체계적으로 조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작년에 연구를 통해서 개발해서 올해 매뉴얼에 실었고요. 여기는 학교폭력의 주요 유형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페이지만 출력해서 가져가시면 좀 더 쉽게 조사를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돼서 시간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시는 그 장학관님이 행사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장애 학생의 표정이 곧 국격이다. 저는 장애 학생의 표정이 곧 국격이라는 그 말에
나름대로 인권지원단의 역할을 하면서 많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말입니다. 올 한 해 인권지원단 하시면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코로나 상황이 활동하시기 더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활동이 꼭 장애 학생들의 표정을 밝게 만들고 그 밝은 표정은 꼭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신다고 생각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많이 지치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서로 힘내시고 어려우시면 교육부 전화 주시고 교육원에 전화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또 국격을 높여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